안녕하세요. 찰칵찰칵 날씨 담기 진행을 맡은 사진 한 사람 이종훈입니다.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? 검색창에 오늘이란 단어를 검색하면요. 가장 먼저 뜨는 게 바로 오늘 날씨입니다. 그만큼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날씨의 영향이 크다는 거겠죠. 사람마다 좋아하는 날씨가 조금씩 다릅니다. 어떤 분들은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고요. 또 다른 분들은 구름 한 점 없이 쨍한 날씨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날씨 좋은 날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두곤 하죠. 지금 휴대폰 사진 보관함을 한번 살펴보세요. 아마 맑은 하늘이나 비 오는 날, 창밖 같은 날씨 사진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. 이렇게 좋은 날들을 사진으로 간직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 텐데요.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사진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자,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사진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진가 홍경표라고 합니다. 비주얼 KP라는 스튜디오의 대표로 있고요. 갤러리 토픽이라는 곳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과영 씨는요? 네, 저는 사진을 전공하고 있진 않지만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24살 대학생 이가영입니다. 자, 가영 씨. 네? 지금 사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는 어릴 때부터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요.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.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사진 시작하게 됐나요? 저는 부모님께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카메라 굉장히 친숙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대한 흥미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고 또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. 네. 작가님, 홍경표 작가님은 지금 사진 작가로 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고요. 네. 처음 사진을 배우는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던가요? 네, 아무래도 여러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카메라를 고르는 일, 카메라 구입에 크게 고민을 많이 하죠. 그 다음에 카메라 다루는 일입니다.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에 크게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초보자들에게는요, 카메라 사용법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초보자들에게는 카메라를 구입할 때 가격, 활용, 빈도, 기능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카메라를 구입해도 사용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기본적인 카메라의 메커니즘, 감도, 셔터 스피드, 조리개 값 같은 이런 기능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은 카메라 사용법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가영 씨, 우리 할 얘기를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.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. 경표 씨는 어떠신가요? 저는 일단 카메라 자체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사진을 처음 배우는 분들, 사진을 취미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도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. 디지털 세상이잖아요. 네. 충분히 즐기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카메라가 무엇일까? 나는 어떤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? 어떤 피사체에 관심이 많나 하는 등 고민으로 시작해서 그때 카메라를 구입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요. 네. 자, 사진을 찍다 보면요. 아무래도 그 고가의 장비, 카메라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. 고가의 카메라,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? 고가의 카메라가 물론 기능이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겠죠. 하지만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해도 그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고가의 카메라를 무조건 사기보다는 카메라의 기본 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영 씨는 그럼 어떤 카메라 쓰고 계세요? 저는 SNS를 좀 활발히 하기 때문에 네. 와이파이 기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요. 그래서 네네. 와이파이 기능이 되고 틸트 액정이 되는 셀카를 자주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카메라 성능이나 이런 거보다는 가영 씨가 직접 쓰기 쉽고 활용하기 좋은 카메라라고 네. 보면 되겠네요. 네. 홍경표 작가님은 어떠세요?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카메라라는 게 좋을 수 있죠. 비싼 그런 카메라 장비인 만큼 가격 대비 기능도 많고 다양한 그런 화질 면에서도 되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.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장비를 즐기고 싶은 건지 사진이라는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은 건지 그런 고민부터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사진 처음부터 어떤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다 보면요.
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. 그런데 사진을 조금 즐거운 놀이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그런 의미에서요, 저희도 가볍고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사진 감상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을 감상하기 전에요,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. 두 분 어떠세요?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. 네, 첫 번째로 볼 사진은요,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금 들으신 이 소리와 함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사진입니다. 자, 사진 한번 볼게요. 자, 가영 씨 어때요? 이 사진 많이 보셨나요? 네, 이거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사진이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진은요, 사진작가 찰스 오이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. 촬영 시기는 1월이었다고 하는데요.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그 언덕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. 홍경표 작가님은 이 사진 어떻게 보시나요? 네. 크게 어려운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수직 수평, 완벽한 구도, 그다음에 이제 하늘을 그런 색과 잔디에서 오는 그런 푸르름이 참 누구나 보기에도 참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굉장히 임팩트가 좀 강하죠. 단순한 사진이긴 하지만. 네, 그렇죠. 자, 이 사진을 촬영한 찰스 오이어 작가는요, 이 사진에 대한 인터뷰에서 본인이 실제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지금처럼 유명해진 이런 사진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. 그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눈길을 끄는 풍경이 있어서 촬영한 사진이었다고 하죠.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요, 사진을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 오늘은 뭐 내가 꼭 멋진 사진을 찍어야겠다, 이런 그 자세보다는요, 그저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순간순간을 기록한다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배우고 또 촬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. 이번 사진은요, 제가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온 곳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.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먼저 첫 장 보시겠습니다. 지중해에 있는 포르멘테라라는 이름의 섬에는요, 노을이 아주 멋진 곳으로 유명한 깔라 사우나라는 해변이 있습니다. 그곳에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. 가영 씨 어때요? 사진 괜찮아 보이나요? 네, 사진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.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노을이 더 멋지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드세요? 네. 네.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의 전체적인 풍경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. 그 사진을 찍을 때,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한 느낌을 사진을 보는 분들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, 네, 이런 사진을 넣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진 이어서 보실게요. 제가 정작 노을을 찍으러 가니까요, 해가 구름에 가려져서 생각한 장면을 찍지를 못했어요. 그런데 바다에 배들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더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. 자, 홍경표 작가님 어떠세요? 제 사진 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글쎄요. 시간대를 적절하게 잘 맞추신 것 같아요. 되게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시간대에 저렇게 떠 있는 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되게 멋있는 그런 풍경 사진으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. 네. 좀 부족한 감은 없을까요? 글쎄요, 아까 봤던 그런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조금 그렇게 좀 정직한 수직 수평을 조금 더 완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. 우측에 있는 배들을 조금 더 우측으로 더 밀어 넣어서 촬영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. 네, 전체적인 구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네. 사실 그 작가님 말씀을 듣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찍었으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사진 보시겠습니다. 마지막 사진을 보니까 작가님께서 왜 그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네네.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제가 멋진 노을이 있는 풍경을 찍으러 갔죠. 그런데 실제로 그 장소에 가니까 노을보다 더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. 바로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3장의 사진을 보여줄 때, 노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, 이런 이야기를 전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 사진 전시장에 가시면요, 갤러리에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요. 그런 식으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 여러 장의 사진이나 강약이 느껴지는 사진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사진의 스토리텔링 혹은 연작 사진이라고 합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사진은 단 한 장으로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걸 갖고 계십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포토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해서 촬영자가 느낀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할 수 있어야
아마추어 단계를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죠. 홍명표 작가님,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포토 스토리텔링 배울 수 있을까요? 네. 포토 스토리텔링은 쉽게 누군가한테 배우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나 경험, 그다음에 지식에 의해서 본인만의 그런 스토리가 하나하나 생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많은 그런 사진을 취미로 하면서 다양한 그런 촬영, 대상을 발견하면서 그때 조금씩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. 포토 스토리텔링이 뭐 한 번에 딱 누구한테 배운다고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아닐 거예요. 네네. 꾸준히 좀 사진을 찍고 많이 또 보고 하면서 조금씩 완성이 되는 걸 텐데요. 자, 사진을 찍다 보면요. 한 번씩 이런 사진의 정체기를 누구나 겪게 되죠. 두 분은 어떠셨나요? 사진의 정체기 좀 겪어보셨나요? 네, 저는 아직 전문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전부터 사진을 찍으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요. 뭐 사진을 찍었을 때 뭐 이 각도에서는 뭐 이 감도와 이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뭐 찍어내면은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그렇죠. 네. 저는 그냥 그날 찍은 사진을 몽땅 메모리 카드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그냥 카메라를 놓아버렸어요. 네.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지 싶다가 그냥 유명하지 않아도 작은 전시회라도 사진전에 가서 아, 이 작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찍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와요. 그러면 저도 아, 그러면 아까 그 작가가 그렇게 찍었는데 이번에는 나도 이렇게 찍어볼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카메라를 들고 또 흥미있게 사진을 찍게 됩니다. 아, 사진 할 때 정체기를 경험하면서 사진전을 가본다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홍경표 작가님은 어떠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진을 이론이나 그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쉽게 어떤 한 분이 결혼식 사진을 후배들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 후배들 가운데 사진학과 출신도 있고요. 그다음에 디자인 전공생들도 있었는데 사진 그런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그 결혼식 사진을 부탁하신 분이 오히려 디자인 사진을 전공했던 친구들의 사진을 더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기술적인 부분을요, 거의 다 배운 아마추어 작가들의 경우는 이 이상은 넘기기 좀 힘들 것 같다, 이런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어떤 게 좀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약간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은 네. 수직이나 수평, 그다음에 이제 뭐 적절한 그런 노출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되게 자신만의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앵글이라든지 그런 자유로운 그런 연출 사진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. 자, 오늘은요, 사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을 예술, 뭐 크고 무거운 의미로 한정시키기보다는요, 즐거운 놀이처럼 접근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요, 여러분이 사진을 최대한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보면서 그동안 사진 배워봐야지 생각만 하셨던 분들은요, 저희 방송과 쭉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초보자분들이 사진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는데,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아주 다양한 사진 강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. 좀 관심만 가지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신다면 다양한 사진 강의들이 있습니다. 예를 하나 든다면 핑거스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. 핑거스 아카데미에서 한번 다양한 사진 강좌를 검색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강좌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갤러리나 아카데미, 뭐 다양한 곳에서 일회성 특강이나 뭐 다양한 그런 세미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본인에게 맞는 그런 강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강사 소개라든지 커리큘럼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2주에 추천할 만한 전시 소식 보겠습니다. 요즘 전시회 가기에도 딱 좋은 봄 날씨죠? 이번 주엔 어떤 전시 소식들이 있는지 홍경표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네. 첫 번째 전시는 사진작가 준초이의 바다가 된 어멍, 해녀라는 전시입니다. 어멍은 어머니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죠.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강인한 해녀들의 모습에서부터 어머니의 위대함을 사진을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. 7월 3일까지 포스코 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. 두 번째 전시는 20세기 사진의 거장, 로버트 두에로의 첫 번째 회고전, 그가 사랑한 순간들입니다. 순수, 사랑, 풍경,
인물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선 로버트 두아노의 대표적인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의 키스 오리지널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. 8월 3일까지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. 5월을 계절의 여왕의 달이라고 하죠. 야외 활동이 유독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. 이럴 때 여러분 카메라도 함께 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